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러시아 대외정보국 언론 서비스는 우크라이나 외교관들이 젤렌스키 정권의 조건으로는 우크라이나 분쟁을 종식시킬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키예프 정권 관리들은 정권 붕괴 후 해외로 도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엘리트 상당수가 이미 가족들을 해외로 이주시키고 금융자산을 그곳으로 옮겼다고 전했습니다. 대외 정보국에 따르면 해외에서 근무하는 우크라이나 외교관 중 90% 이상이 임무를 마친 후 귀국할 계획이 없습니다. 대외 정보국 언론 서비스는 서방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들에 따르면 공무원과 사업가들이 거주 허가 취득을 위해 유럽 국가에 있는 자국 외교관 간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주재 우크라이나인들은 키예프를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 사이에 여론이 결코 일치하지 않으며 특히 트럼프가 불량 키예프 정권에 대한 지원을 줄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외 정보국은 이번 전쟁이 소수의 선택된 자들을 위한 것이며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가를 치러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조차 꽃밭이라는 신화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이게 마이단 광장 시위가 일어난 이유인지 자문해 봐야 할 때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전쟁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자는 새 불이라고 밝혔습니다. 핵무기가 전장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 끝없는 분쟁으로 이익을 얻는 무기 제조업자들, 그리고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패배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은행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브라셀이 제재로 러시아를 굴복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오히려 유럽을 굴복시켰다고 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폭등했고 경쟁력은 떨어졌으며 유럽은 뒤처지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결정의 대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헝가리는 전쟁을 장기화하는 데 이해관계가 얽힌 제안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면서 전쟁으로 가는 빠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 가는 길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고립주의가 아니라 전략적 신중함이라면서 헝가리의 국익에 부합하며 장기적으로는 유럽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르반은 또 900억 유로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톨시 가바드 미 국가정보국장은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 워싱턴을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대결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비난했으며 로이터 통신이 전쟁을 부추기기 위해 히스테리를 조장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금요일자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체를 장악하고 과거 소련 제국에 속했던 유럽 일부 지역을 되찾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소식통이 미국 정보기관의 정통한 인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국가정보국장인 툴시 가바드가 나서서 이를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X에 올린 포스팅에서 그런 주장은 틀리고 거짓이라면서 로이터가 전쟁광을 대변해 기꺼이 퍼뜨리는 선전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양식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상들을 낸 이 참혹한 전쟁을 끝내기 위해 트럼프가 기울이는 끊임없는 노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가바드는 또 매우 위험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노력을 방해하고 국민들 사이에 공포와 불안감을 조장해 전쟁 확대를 지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러한 허위 주장을 퍼뜨린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나토와 유럽연합이 미국 군대를 러시아와의 직접 전쟁에 끌어들이는 술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모스크바가 유럽연합 국가들을 공격할 계획이라는 주장을 일축하며 이는 서방 정치인들이 과도한 군사 예산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호전적인 전술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러한 주장을 다시 한번 거짓말이자 헛소리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나토가 적대 행위를 도발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 구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소련 복원 의도가 없다고 부인해온 푸틴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이 공격력을 증강, 현대화하고 자국민들에게
러시아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주입해 대규모 전쟁을 준비 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톨시 가바드 미 국가정보국장이 러시아와 유럽 간의 갈등을 조장하려는 딥스테이트의 존재를 폭로한 데 대해 러시아 직접투자펀드 대표 끼릴 드미트리예프는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톨시 가바드가 오바마와 바이든이 러시아 스캔들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위해 영국과 유럽연합 전역에 반러시아 공포를 부추기는 딥스테이트의 군사적 공작을 폭로했기 때문에 더욱 훌륭하다고 X했었습니다. 드미트리예프도 또한 상식과 평화, 안보의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일기의 국가안전보좌관을 지냈던 마이크 플린도 유럽의 나토 전쟁왕들이 미국 정보기관의 일부와 공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 CIA가 유럽 정보기관들과 공모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평화 중재 노력을 방해하고 미국을 러시아와의 더 큰 전쟁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린은 일요일 X에 올린 글에서 CIA가 영국의 MI6와 유럽 정보기관들과 결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딥스테이트가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자신의 경고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을 제외한 EU와 나토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간절히 원한다면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 전쟁관들조차 끝없는 전쟁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교부장은 11월 24일 뿌리 깊은 유럽의 러시아포비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 유럽 정상들이 러시아 대표들에게 보여준 모든 미소와 포옹은 순전히 연기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선의를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항상 러시아의 악과 불행이 닥치기를 바랐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들이 러시아 경제 붕괴를 예측하고 러시아인들이 곧 쇠쇠랑을 들고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500년 동안 해오던 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두 차례 세계대전은 유럽의 여러 지도자들이 야심 때문에 유럽에서 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러한 역사적 패턴은 사라지지 않았다면서 러시아 혐오 색채를 띤 공격성은 여전히 유럽에 만연해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제2차 세계대전 승리에서 소련의 역할을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안보수장이 소련과 중국이 승리에 가장 큰 공헌을 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한 것은 그녀만의 생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라브로프는 에스토니아 외교부장 마르구스 차크나가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세계의 절반을 점령했으며 점령지에서 모든 사람을 추방했다고 말한 사실에도 주목했습니다. 그는 이게 정규 교과서가 없는 결과라면서 아마도 이런 내용이 에스토니아 젊은이들의 머릿속에 주입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는 전투 분석에 기반한 통계에 따르면 독일은 소련 전선에서 다른 모든 전선을 합친 것보다 최소 10배 이상 많은 나를 투입했다고 시작했습니다. 독일 전차의 4분의 5와 항공기의 75%가 소련 전선에서 파괴됐으며 소련이 반히틀러 연합군의 전체 군사력 중 75%를 차지했다는 자료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소련 국민들은 620개 이상의 사단을 격파했는데 그중 500개 이상이 독일군이었다고 라브로프는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역할에 대해 라브로프는 군국주의 일본에 대항해 이루어진 모든 것의 90%는 중국의 기여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고 일본 제국군을 격파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1942년 중반 스탈린에게 러시아군이 전쟁에 주요 부담을 지고 있다고 편지를 보낸 사례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윈스턴 처칠도 1944년 가을 스탈린에게 독일의 전쟁기계를 완전히 파괴한 것은 러시아군이라는 편지도 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특이할 만한 점은 루스벨트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반면 처칠은 독일을 완전히 파괴했으니 소련도 완전히 파괴해야 한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어쩔 수 없이 독일에 대항하기 위해 소련의 동맹이 됐었다고 했습니다. 영국은 제2전선을 열지 말지 오랫동안 고민했고 어느 쪽으로 저울추가 기울지 지켜본 다음 승자에 베팅했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는 그러면서 루스벨트와는 다르게 해리 트루먼 치하의 미국과 처칠 하의 영국은 모두 소련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